자,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KBS와 밤에 밤 10시부터 한 1시간 40분가량 대담을 했습니다. 녹화 방송이 됐는데 무엇보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윤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얘기를 하면서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,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.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.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. 그러나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. 이슈 가지고서 네. 부부싸움 하셨어요? 전혀 안 했습니다. 알겠습니까? 자, 윤석열 대통령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사용하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매정하게 못 끄는 게 그게 좀 아쉬워요. 그 최 목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부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자꾸 오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딱 잘랐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르지 못한 건 아쉽습니다. 어찌됐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끔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사용을 했어요. 서정옥 변호사님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십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이거는요, 최악의 정치 공작이면서 악마의 그 편집을 한 거예요. 아이고야.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접근 의도부터 해서 예. 나중에 그 파우치를 던져놓고 사용하도록 계속하면서 그 기다린 거죠. 허허. 처음부터 끝까지 공작인데 일부에서는 이게 왜 바로 안 돌려주느냐 선물을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데 예. 이거는 이제 규정이 좀 애매해요. 아, 그래요? 원래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기록관으로 원래는 이게 보관하는 게 맞는 거예요. 따라서 이제 그냥 창고에 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공작한 목사 또 이게 연락해가 돌려주겠다 받겠습니까? 저는 안 돌려준 것도 이게 충분히 규정상 이해가 되고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다.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이제 그 각오를 밝혔기 때문에 예. 이제 이 논란은 이걸로 끝내야 된다. 이번 이 논란은 이걸로 피니시하자 끝내야 된다. 그렇습니다. 이걸로 끝내야지. 예. 뭐 더 이상은 이제 논란을 여지는 없다. 대통령이 소상하게 모든 걸 설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좀 정치 공세는 자국의 민주당이 뭐 사과 운운하잖아요. 예. 근데 요즘 우스갯소리로 요즘 사과값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. 아이고야.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 부인이 버카로 과일을 너무 많이 사가 사과값이 올랐다. 이런 얘기 제가 유머를 본 적이 있는데 예. 자꾸 사과 이야기 앞으로 하지 말고 이 논란을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. 자,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 가방 논란 관련해서 저러한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제 반응들이 나왔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습니다. 왜?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고요. 임오경이라는 민주당 대변인 역시 사실상의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. 이렇게요. 들어보시죠. 매정하게 못 끊으면 그게 이제 뇌물이건 거고 그걸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. 사과는 시작이거든요. 사과를 하고 그리고 수사에 나서서 국민들로부터 그 의혹을 떨쳐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인데 사과조차 없었던 대담이었다.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이 행태가 10년 전에 최순실을 비호했던 청와대와 당시 자유한국당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패턴이거든요. 올 가을에 촛불 탄핵의 전국이 올지도 모르겠다는. 영부인께서 잘못한 거를 가지고 몰카 공작으로 몰아붙이는 이러한 행태에 있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영부인은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또다시 언급이 됐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생각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시고 있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
네,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. 이 탄핵이라는 것은 가볍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그 영부인께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는 말은 탄핵의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영부인께서 뭐 최근 국민의힘에서 나온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? 예, 뭐 사저로 가신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쨌든 대통령께서 아쉽다 2번, 공작이다 3번, 결국 사과든 유감이든 표명을 하지 않으셨어요. 저희는 사실 사과를 하실 것이냐, 유감 표명을 하실 것이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. 국민들이 총선에서 반드시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. 또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기록물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국민의힘 김 의원이 말씀을 하셨죠. 명품 가방을 기록물로 보존을 해야 된다면 예. 뭐 백화점에 있는 명품관은 박물관이 될 것이다.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자, 이 논란은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 공작입니다. 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케이, 그러면은요.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뭔데요? 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죠.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친북적인 사람이 공적 의도로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. 오히려 민주당 정부 당시에 영부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. 다른 것이 아닌 민주당이 이런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 겁니다. 글쎄요,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열한 몰카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정부 당시의 영부인에 관한 의혹은 지금보다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. 사실상 뭐 김정숙 여사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이야기는 좀 어떤 맥락에서 들으셨습니까? 저열한 몰카 공작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확히 얘기를 했잖아요. 지난번에도.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5달 만인 2022년 9월에 찍어놓고 1년 반을 묵히다가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될 무렵에 딱 터뜨렸다. 의도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분명하게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게 무슨 뭐 공익적 목적? 그랬으면 바로 그때 해야지 1년 반을 묵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분명한 건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고 뭐 영부인을 뭐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민주당 정부 때 우리 뭐 물론 전직 정부를 자꾸 탓하는 건 뭐 별로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이니까 영부인 의혹뿐입니까? 가족 의혹도 있었잖아요. 사위 불법 취업 의혹도 있었잖아요. 그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 가족들, 그러니까 영부인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적으면 적었지 결코 남의 허물을 탓할 정도는 아니에요. 그런데 마치 뭐 윤건영 의원 거기에 비서관으로 몸담았던 분이 마치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쪽만 문제가 있듯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균형과 형평에 맞지도 않고 예. 오히려 그것은 정말 남의 눈에 들보는 안 보고 제 눈에 티끌 나무나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예.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과연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.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어쨌든 이 본질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, 이 대통령께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부속실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건 한번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 이야기까지 짚어드렸습니다.